올해 뉴욕시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체감 추위는 더 심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의의와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살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어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피터서 포트리 시의원 등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저지 펠시스 파크에 자리한 위안부 기림비가 지난 11월 8일 펠팍 도서관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뽑힌 뒤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산타클로스의 고향인 핀란드의 로바니엠이 성탄절을 앞두고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가 이번 연말연시 국내외 여행자 수를 예측한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12월 23일부터 1월 2일 사이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미국 내 인구가 1억 명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시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체감 추위는 더 심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에 접어들어 몇 번의 추위보다 한층 더 강해진 추위였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뉴욕 시민들은 몸을 움츠리고 옷을 여밉니다. 두터운 외투와 목도리에도 시린 바람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는 오전 9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뉴욕시 최대 초속 22m의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웨더 채널의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렀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밤사이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29도 선에 머물면서 한파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말인 토요일부터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단 아침에 2인치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의의와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지난 10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했습니다. 11월 29일 하원을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진 찰스 랭글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찰스 랭글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결의안 통과를 축하했습니다. 찰스 랭글 의원은 46년의 정치 인생을 마감하며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정기 은퇴 전 마지막으로 통과시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이 결의안이 결의안에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법안이 법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 의회의 예산으로 어떠한 위탁기관, 예를 들면 레드크로스라든지 이런 적십자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한인들이 북한 땅에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이들은 함께 축배를 들며 이 결의안에 대한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찰스 랭글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한국의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Cheers, my friend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is is not for the Korean. This is for humankind. For families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so much. 한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은 미주 한인과 북한의 이산가족 만남을 위해 북한 정부가 허용하도록 미 의회가 노력할 것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미 의회가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BTV 윤혜리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어제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피터서 포트리 시의원 등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한인회가 어제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트리 한인회는 새롭게 추가된 부회장단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포트리 한인회는 폴륜 회장과 홍은주 부회장이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포트리 한인회가 해온 사업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홍은주 부회장은 포트리 시청에 한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포트리 한인회가 한 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 미디어랑 그리고 다른 그 채널들을 통해서 한국 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리고 원서 접수를 도와드리고 원서를 배부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국말로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해서 시청에다가 저희가 리커멘드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올 한 해 포트리 한인회는 포트리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과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포트리 도서관에 한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포트리의 시의원들도 자리했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if we did not have the support of the Korean Americans here in Fort Lee, we would not be able to do anything that you see us doing today. And it'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all do this together. 어제 행사는 그동안 포트리 한인회에 도움을 준 시장 및 시의원, 또 여러 한인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에 자리한 위안부 기린비가 지난 11월 8일 펠팍 도서관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뽑힌 뒤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린비를 흙바닥에 방치해 기린비가 오물에 노출이 되는가 하면 모서리 부분이 긁히기도 해 각종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는 기린비 주변 주차장 바닥 공사가 완료되면 기린비를 다시 세워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고향 핀란드의 로바니엠이 성탄절을 앞두고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마다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나는 핀란드의 산타 마을. 북극이 시작되는 곳, 북위 66도 33분에 위치한 핀란드의 로바니에미입니다. 이곳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밝은 해가 뜹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산타 마을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보낸 수십만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모든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고 엘프들은 전 세계 편지 분류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They ask for frozen toys, then Legos, then Star Wars toys, and also a lot of letters hope peace and love. 해마다 산타 마을엔 전 세계 200여 곳의 어린이들이 50만 통의 편지와 갖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를 보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요즘은 하루에 3만 2천여 통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폴란드, 이탈리아, 영국 순으로 가장 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이 편지에 적은 선물을 줄 생각에 들뜬 마음을 전했습니다. We still got bits and pieces, some presents to be packed, and we're checking the sleighs, and Rodolph is practicing with the reindeer, but it's all in schedule, and I very much look forward to the Christmas Eve. 산타 마을은 매년 30만 명이 방문합니다. 20도의 추위와 수북한 눈으로 덮여있는 이곳은 벌써 성탄절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가 이번 연말연시 국내외 여행자 수를 예측한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12월 23일부터 1월 2일 사이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미국 내 인구가 1억 명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올해 연말연시 여행객이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여행객 중에 90% 이상이 자동차를 이용해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가스값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다른 여행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저렴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올해 미 전역의 가스값은 1갤런당 21센트까지 올랐습니다. 항공편 이용 여행객은 약 600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비해 올해 항공요금이 17% 증가했음에도 지난해보다 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의 상징이었던 터미널, 지난 2001년도에 문을 닫은 이래로 쭉 비어 있었던 이 건물이 호텔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케네디 공항에 자리 잡을 TWA 호텔은 어제 지난 1962년도에 문을 연 트랜스월드 플라이트 센터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던 터미널을 호텔 건물 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뉴욕시의 랜드마크이자
미국의 역사적인 장소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호텔 측은 이 건물을 공사하는데 2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호텔에는 총 505개의 객실이 들어설 예정이며 4만 스퀘어피트의 회의실 등이 조성됩니다. 이 호텔은 2018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주에 코리안웨이가 생깁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실은 오는 20일 볼티모어 근교 소도시 엘리콧 시티를 통과하는 메릴랜드주 40번 지방 간선도로 볼티모어 내셔널 파이크의 일부 구간에 양쪽으로 한국노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에서 특정 국가의 이름을 단 도로가 생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릴랜드 한윤회는 올해 초부터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로 지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으나 주 정부는 이를 들어줄 경우에 다른 나라 출신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한국로 지정엔 한국계 부인을 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호건은 스스로 한국 사위라고 부르며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친한파 정치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한국에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에반 메데일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내다봤습니다. 15일 메데일로스는 이 기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에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도 전망했지만 어떠한 근거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메델로스 이사는 북한 핵 문제가 내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융위기 이후에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14일, 미국의 은행들은 곧바로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BB&T는 이날 즉시 우대금리를 3.5%에서 3.75%로 0.25% 인상했습니다. 시티은행과 JP모건 체이스, US뱅크, HSBC, 선트러스트, M&T, BMO 해리스는 15일부터 우대금리를 3.7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은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자들이 받는 이자는 당분간 거의 제자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은행들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를 때 재빨리 우대 대출금리를 인상하지만 예금금리 인상은 서두르지 않아 금리차로 이익을 챙긴다고 보도했습니다. 14일 미 연방준비제도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저금리와 함께 성장해온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금인 모기지와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출금의 이자 부담 상승을 부르면서 미국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 상환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미국 가구의 부채 규모는 전년 분기보다 0.5%가 늘어난 12조 3,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조 3,500억 달러가 모기지에 해당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이미 대선이 끝난 이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인 프레디맥의 집계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4.13%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올해 7월 3.41%까지 내렸다가 이후에 대선을 기점으로 급등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 20년 이상 초중고를 비롯해 각급 체조 선수 368명이 코치와 선수단장 등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인디애나주 지역지인 인디스타는 15일 수천여 장에 이르는 공문서와 언론보도 100여 명 이상의 인터뷰 등을 종합해 체조 선수들의 성적 학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각급 학교 체조 코치와 선수단장 등 성인 115명이 성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어린 체조 선수들에 대한 성적 학대가 암암리에 자행돼 온 것은 피해 선수들이 수치심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전미 체조연맹이 내부적으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하며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포털 야후에서 이용자 10억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야후는 2013년 8월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 계정과 연관이 된 데이터가 정체불명의 제3자에게 도난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킹을 당한 이용자 데이터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은행카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야후는 전했습니다. 앞서 야후는 지난 9월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해커가 2014년 말 이용자 5억 명의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안 사고는 9월에 공개된 해킹과는 별개된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가 9월 달에 발표된 해킹 5억 명의 갑절 이상인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해킹도 9월에 발표됐었던 해킹처럼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해커의 소행으로 야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에는 아프고 아프지만 결코 잊혀져서도 안 되는 독립운동가와 일본군 위안부 얘기를 다룬 연극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공연명은 꽃신입니다. 연극 꽃신은 사실적인 연기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뉴욕 관객들에게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역사를 알릴 계획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꽃신의 배우 임종원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먼저 연극의 꽃신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희 연극 꽃신은 지금 독립군 이야기와 위안부 이야기라는 소제목으로 두 가지의 공연이 올라갑니다.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공연이 올라가는데요. 독립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일본군 앞잡이에 일을 하는 춘식이 자신의 정혼자인 미희를 지키기 위해 또는 자신의 동생인 춘옥을 지키기 위해 일본 순사가 됩니다. 하지만 순사가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순사 일을 하면서부터 더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을 느끼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고요. 위안부 이야기는 극 초반부에 미희가 위안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큰 가지의 내용과 똑같이 춘식은 위안부에 끌려간 미희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일본 순사가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면서 끝내는 미희를 찾게 되는데 그 미희를 찾고 둘 다 미희를 찾게 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 꽃신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작품은 독립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독립군 이야기, 위안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작품으로 큰 돈을 번다거나 공연 자체에 이름을 명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 작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역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역사, 그런 역사들을 조금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10억엔이라는 돈을 이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역사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극 꽃신은 맨해튼 오프 브로드웨이 존 콜롬 극장 무대에 올려집니다. 맨해튼에서의 공연 의미 살펴봤습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나 독립군 이야기는 사실 국내에서도
많은 프로그램 예능에서도 다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지에 와서도 또다시 한번 느꼈지만 현지에 계신 교민분들 중에는 대다수가 일본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이야기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던 한 분도 이 역사를 많이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의 메카인 맨하탄에서 공연을 했을 때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 공연을 하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곳 맨하탄에서 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극 꽃신이 갖는 특별한 점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꽃신만이 갖는 독특한 점은 사실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지만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작품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뻗어나와요. 독립분들과 위안부가 같이 나와서 어우러지는 공연이나 연극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영화 기항을 봐도 그냥 위안부 분, 그리고 밀정이나 암살 같은 경우는 독립군, 또 연극에서도 대다수가 그런데요. 그렇다고 독립군분들과 이제 위안부 어르신분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도 아닌데요. 저희는 그 시대에 동시대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플라워 시즌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아메리칸 시어터 오브 액터스에 있는 존 칼람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54번가 스트리트에 있는 극장인데요. 이 공연은 월요일도 휴무가 없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티켓 가격은 어른은 29불, 학생은 15불이고요. 단체 할인율로 10명 이상 시 30%, 20명 이상 시 40%, 30명 이상 시 50%입니다. 문의 전화는 646-363-3151입니다. 홈페이지 www.flowershoes2016.com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매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꽃신의 배우 임종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12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브롱스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던 3명의 남성이 달려오던 벤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3명이 오전 2시쯤 뉴 잉글랜드 고속도로의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타이어를 교체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체스터의 엑싯 11부근 북행 차선에서 달려오던 토요타 시에나가 이들을 들이받았습니다. 3명의 남성 중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2명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입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살이 된 아기가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브라운스빌 260 마덜 게스턴 블루버드에 위치한 1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살이 된 아기가 그 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성인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화재 진압은 소방 인력 투입 1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시멘트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 맨해튼 12에비뉴와 웨스트 55가를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가 시멘트 트럭에 치이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도 얼어붙게 마련인데요. 오늘 아침 퀸즈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지면서 크레인을 끌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경 와이스톤의 파월스 코브 블루버드와 6에비뉴 교차점에서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오늘 아침 와이스톤의 6에비뉴는 통제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자신의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63세 여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이 여성은 집 근처에 도착해 우편함과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살의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3일 뒤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알코올 혈중 농도가 0.263에 달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맨해튼의 웨스트 빌리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길이 다시 일어 오늘 아침 또다시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4 찰스 스트릿에 위치한 세탁소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길을 순식간에 건물을 타고 올라가 6층 아파트 건물 전체에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소방관들이 출동해 11시 30분경 화재를 진압했지만 오늘 아침에 불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부상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브루클린에선 25살 신입 교도관 여성 아라스타시아 브라이언이 차량 안에 앉아있다 기습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를 지목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플랫부시의 지하실 옷장에 숨어 있었던 전 남자친구 33살 현 리치몬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 교도관은 플랫랜드 애비뉴 L과 이스트 73가 가족의 집을 방문했다 차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이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의 차에 방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 앞에 세워놓은 눈사람 모형을 훔쳐간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주택에서 지난 11월 28일 공기를 넣어 부풀리는 눈사람 모형을 도난당했는데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추적한 결과 31살의 용의자 티니샤 델라 크루즈가 체포됐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안에는 델라 크루즈가 6피트가 넘는 이 모형의 전기 플러그를 뽑은 뒤 약 15분가량 동안 모형 안의 공기를 모두 빼고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모두 담겼습니다. 델라 크루즈에게는 경절도죄가 적용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시리아 알레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알레포에서는 시리아군과 반군 간의 휴전이 합의되면서 15일부터 반군과 가족들의 철수가 시작됐고 앞으로 이곳을 빠져나올 민간인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리아의 제2도시인 알레포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부군과 반군의 장악지역으로 두동강이 난 상태였습니다. 유엔에 진출한 한국인 최고위직 여성인 강경화 씨가 안토니오 구테르스 제9대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로 임명됐습니다. 내년 1월 1일 새 유엔 총장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구테르스 사무총장 당선인은 15일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트럼프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하는 동영상을 출연했습니다. 배우들은 미국을 위한 통합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제작이 된 동영상에서 선거인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찍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선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는 공화당 선거인단이 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 3개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소두증 태아를 출산할 확률이 1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 미국에서 지카에 감염이 된 임신부가 지카에 의해 뇌가 손상이 된 태아를 낳을 확률은 6%고 특히 임신 초기인 3개월 이내 감염이 된 임신부가 지카 손상 태아를 출산할 확률은 11%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미 인터넷 공간의 최대 이슈거리는 파워볼과 인물 중에서는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구글이 집계한 2016년 미국의 인기 검색어 1위는 거액의 당첨금이 걸린 복권 파워볼과 부고를 제외한 인물 검색어로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트럼프가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단판 대결로는 세계 최대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미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의 광고 경쟁에 벌써 불이 붙었습니다. 제51회 슈퍼볼은 내년 2월 5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대중전문지 버라이어티는
내년도 폭스 방송이 준비하는 슈퍼볼의 광고 단가는 500만에서 5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신형 크로스오버 2017년형 니로가 현재 출시된 전체 차종 가운데 가장 높은 연비를 기록해 국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니로는 지난 4일 로스앤젤레스 시청을 출발해 11일 뉴욕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8일 동안 쉬지 않고 37,145.3마일을 주행하는 데 소모된 휘발유는 고작 48.5갤런이었습니다. 아마존이 14일 드론을 이용한 첫 번째 상업적인 배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회사로는 처음으로 드론 배달 상용화를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고객은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아마존의 파이어 TV 셋톱박스와 팝콘 한 봉지를 주문했고 아마존 드론은 이를 13분 만에 고객의 집 잔디마당에 배달해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년 동안 회의론과 각종 규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었던 드론 배송 사업이 아마존의 첫 번째 상업적 배달 성공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셨죠? 그동안의 추위보다 한층 강력한 추위였습니다. 바람까지 더해져 밤사이 체감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7도, 섭씨 영하 2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오늘 아침 9시부터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금요일인 내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이 18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도 올라봐야 29도 선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 이후부터는 낮아진 기온 탓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자정 이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토요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단 토요일은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날 낮 동안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눈 대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도 0.5인치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밤에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만큼 극심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못지않게 내일도 무척 춥습니다. 단 바람은 오늘보다 약하게 불겠습니다. 하지만 찬 기온에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